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요즘 스포츠 혁신위의 공고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스포츠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5차 공고안까지 나왔습니다. 스포츠 혁신위 공고안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또 별도로 언급하기로 하고, 이 혁신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의 필수 기본 조건은 뭐겠습니까? 학교 체육이 바로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영선의 성동원도에서는 학교 체육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엔 카스트처럼 계급이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 행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텐데 그 이면에는 그 밑바탕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향신문의 내용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60%는 떠받치는 40%, 학교엔 카스트처럼 계급이 있다.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뭘까요? 인도에서 있었던 신분 계급 제도였었죠. 스드랍,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 조직이 아무래도 여기 태생에 따라서 신분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학교 행정에 지금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조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무사, 지원사, 전담사, 강사, 지도사, 조종자, 교사와 학생만 떠올리기 쉬운 학교에 수십 개 직종의 비정규직들이 함께 생활을 한다. 70여 개에 이르는 일을 비정규직이 맡고 있다.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다. 학교 수업, 행정, 관리의 주체인데도 임금과 복지에서 각종 차별에 시달렸다. 없는 사람과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비정규직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 학교나 교육청도 알지 못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눌렸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역차별의 논란에도 막다뜨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당시 7월 3일에는 그 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분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학교 측하고 또 이런 비정규직 이분들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하죠. 제가 일선 지도자나 학부모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교육 당국자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요즘에서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그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께서는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학교 책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선민의식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민의식이 뭘까요? 한 사회에서 남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관존민비 사상. 관료를 높이 보고 백성을 낮추어 보는 절대주의 시대의 민중정치.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운동부를 대하는 자체가 이러한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일 전 제가 어느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좀 제보를 들었습니다. 불만사항이죠. 그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말씀합니다. 요즘 지도자들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이 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은 뭐냐면
일반 학생들하고 운동부 학생들하고 차별을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게 되면 운동부잖아요. 뭐 이런 마음에서 첫 번째 그게 운동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정부에서는 얘기할 때 학생 운동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 마찬가지죠.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생인데 운동부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전 이런 민원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몰직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옷 뺏겨야죠. 요즘 와서 모르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요즘 와서는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를 감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금전적인 문제, 학교 발전기금에 돈이 들어가죠. 수익자 부담에서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행정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이 품위를 올려갖고 부장, 그다음에 체육부장, 야구부장, 그다음에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민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위를 올렸을 때 당시 결제라인한테 허가를 받고 출장을 나가거나 대회를 나가고 스케줄을 만드는데 어떠한 민원들이 생기게 되면 결제 라인들이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결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는 감독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 자체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을 떠나서 여기서부터 아까 카스트 제도라고 처럼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교장하고 교감들은 특히 교장 같은 경우 연금비의 문제 있고 뭐 징계 받게 되면 연금에 또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교감 선생 같은 경우 교장을 못 나가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신청하고 이러한 저런 얘기를 일반 학생들 똑같은 데 대접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편 타당성인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운동부 자체를 아예 쉽게 얘기해서 카스트 제도처럼 아래로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자, 비단 어느 중학교 얘기를 할게요. 이 학교 자체는 그 터전 자체 운동부하고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임 교장이나 지금 교장이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운동부에 대한 행태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자, 전임 교장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체육과 출신이에요. 체육과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하는 거 보면은 연어 교장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지금 현 교장 자체도 운동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런 민원들이 이제 또 비단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이 그 일반 학생 차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장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자체도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본질이 왜곡되게 나중에 결론은 3대1이 돼요. 교장, 그 다음에 부서장, 그 다음에 담당 교사 선생님, 이 사람들 장학사 이런 사람들 자체는 같은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독님께서 좀 이번에 이해하시죠?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학부모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죠. 하면 뭐해? 나중에 경고장 내가 받는데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혁신안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2011년도 11월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체육 지도자들 집체 교육할 때 몰래 들어가서 취재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때 교육 관계자들이 이 사진은 뭐냐면 그 강당에 그 문을 잠가 버렸어요. 얼마나 체육 지도자를 개돼지로 치고 계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당시 이 사진을 당시 야구협회장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양반 자체도 개선이 없어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엊그제죠.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겠습니다. 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찾아갔죠. 그 내용을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희연 서울교육감 급식 중단 서울 초교 방문, 파업을 민주화 사회 일상으로 차분히 받아들여. 이런 내용들이야. 큰 혼란이 없어. 사회에 성숙한 면 보여줘. 자, 교육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급식 중단에는 급식했던 그 아주머님들이, 비정규직들이 집회를 나갔을 때 급식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파업은 민주사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지도자 뺍시다. 학부모님들, 일반 학생 운동선 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대접 필요 없습니다.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거 아닙니까? 평등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러면서 학교, 스포츠 혁신위에 나온 공무원의 내용 보면 6개 항 중에서 4번째 사항, 학교 지도자, 운동 지도자의 처우 개선 내용이 있잖아요. 처우 개선요, 이 사람들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현장의 일부 몰집각한, 학교장 및, 교사 선생들이 뇌 상태가 선민사상, 그다음 관전 민민사상이 아직까지 똘똘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세척이 없는 한 이거 불가능해요. 운동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교장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운동부 싫다 그러면 그 발령지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갔으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시나요? 어떻게 본인들이 권리하고 의무사항을 다 가지면서 왜 이런 데에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책임만 회피하시려고요? 이럴 바에 이분들이 교장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OECD에 국가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감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저께 칼럼 쓴 내용 중에서 스콜피온스의 Wind of Change에 대한 동영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Wind of Change의 내용, 가사의 내용은 미래의 아이들이 꿈꾸며 시제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꿈꾸며 그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그런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게 조희연 교육감의 이념 아니십니까? 일선 학교의 학교, 물론 대부분의 교육자들, 교장 선생님들, 군의원분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이런 교육장들이 있다는 거 한번 핀셋으로 점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학생 운동선수들의 부모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